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개전 46일 만에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바꾸어 석방하고 4일간 일시 휴전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합의를 이끈 카타르와 이집트에 감사를 표하면서 가족과의 재회에 매우 기쁘다고 반겼습니다. 본격적인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만 460만 명의 주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부터 각 프리웨이 정체 예상됩니다. 한편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대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풍경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인회가 칼프레시와 농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인 요식업소의 EBT 신청 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어제 김치의 날을 맞은 가운데 올해 한국에서 김치는 전 세계 93개 나라에 수출돼서 수출국이 무려 90개를 넘기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4천 건이 줄어든 20만 9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감소세를 전환했습니다. 미국 주택 거래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 수요자의 지불 능력 감소와 집값의 상승세가 주택 거래 감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때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내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가 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투자등급 채권 시장은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바이든 행정부가 벌금 43억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테크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 샘 올트먼 해임 사태가 닷새간의 반전을 거듭한 끝에 CEO직의 복귀로 귀결됐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후에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찍었다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해 한미일 군 당국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신속하게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등 동맹국가와 함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살이 갈수록 힘을 얻자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NBA 사상 최초로 3만 9천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유타와의 경기에서 131대 99로 승리했습니다.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 2차전을 3대 0으로 승리한 한국 대표팀은 이제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시안컵 준비에 나섰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본격적인 추수감사절 연휴 오늘부터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죠. 오늘부터 쉬는 분들도 많고 이번 주 내내 이제 쉬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 반차, 조퇴, 지금부터 아프다고 할까?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추수감사절 1년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기록적으로 많은 남가주 주민들이 여행에 떠날 전망입니다. 차로 여행에 나서는 주민들이 많아 프리웨이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 남가주 지부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남가주 주민 460만여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3.5%가 늘어난 것입니다. 460만 명 가운데 약 390만 명은 차량을 통해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리고 56만여 명이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가솔린 가격이 약 30센트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조금 부담이 덜한다
라고 하긴 30센트 좀 너무 적은 금액이죠. 교통분석업체 인넥스에 따르면 운전하기 가장 혼잡한 시간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늘 오후 프리웨이에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붐비는 도로로는 LA와 베이커스필드 사이의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예상됐습니다. 이 구간은 평소보다 한 88%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밝히는데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보통 1시간 거리는 그렇게 걸릴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가장 많이 붐빌 것 같은 또 다른 도로는 10번 그리고 15번 프리웨이 등등입니다. 오늘과 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오는 일요일 26일입니다. 이제 여행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날이죠. 26일 일요일에도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가장 적은 날은 언제일까? 내일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헐리데이 시즌까지 따뜻한 여행지와 테마파크, 크루즈 항구 도시들이 인기 여행지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레이가 플로리다주 도시들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발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과 하와이 역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외에서는 멕시코 칸쿤,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 그리고 유럽의 도시인 로마와 파리, 런던 등이 인기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이곳 남가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탑5는 1위가 라스베가스, 이어서 샌디에고, 산타바바라와 중가주 해변, 그랜 캐년, 또 멕시코 크루즈와 리조트로 나타났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항상 이 추수감사절 연휴 바로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 하는 쇼핑 시즌, 쇼핑 대목입니다. 아, 이때 뭘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도어버스터라고 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원하는 매장에서 줄 서서 10시간, 12시간씩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풍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연중 최대 박연을 노릴 수 있는 쇼핑 대목이지만 리테일러들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기 전부터 혹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다음에도 연말 내내 큰 폭의 할인을 선보이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에 집중돼 왔던 쇼핑 열기는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연말 최고의 박연 중의 일부는 이미 시작된 데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후에도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큰 폭의 할인이 이어질 예정이라 블랙 프라이데이 임팩트는 예전보다 약화된 추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른 아침 고객들에게 한정된 시간 동안 제공되는 일명 도어버스터 스페셜에서 엑스트라 할인폭을 누리기 위해 매장 앞에 이른 새벽부터 문 앞에 장사진을 친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대대적인 할인도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젊은 층 고객들의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되는 도어버스터 딜에 대한 관심도 이전 세대보다는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매업 시장조사 업체 솔카나의 마샬 쿠엔 애널리스트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흥분이 퇴색되면서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기보다는 그레이 프라이데이가 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온라인 쇼핑이 블랙 프라이데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장을 돌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편안하게 좋은 딜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이 늘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오늘 당장 할인 품목을 건지지 못해도 내일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세일 자체에 무감각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은 올 연말 할라데이 매출이 4%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해 5.4%의 인상폭보다 둔화된 것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장 큰 폭의 할인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은 TV와 랩탑, 아이폰, 애플워치 등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전주보다 2만 4천 건 줄어든 20만 9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만 3천 건 늘어났다고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감소한 것은 미국 경제의 복원력이 여전히 강력하고 고용시장의 수요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연준이 전날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위험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연준 인사들은 미국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택 거래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379만 건으로 전월 대비 4.1%가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6%가 감소한 이 수치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 수요자의 지불 능력 감소와 집값 상승세가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다 잘 아시죠? 22년 만에 가장 높은 상단이 5.5%입니다. 그리고 고정모기지 30년 고정모기지 금리 8%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연준 인사 상당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21일에 공개한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대부분 회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위험성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포함된 것입니다. 연준 인사들은 물가가 분명하게 안정될 때까지 한동안 긴축적인 입장을 유지하자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특히 만약 향후 수개월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 금리를 인상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통화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연준은 이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야식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먹을 게 많은 연휴라 야식 생각 잘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야식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치킨, 피자 여러 가지 생각나시죠? 그래도 또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한테 빠질 수 없는 야식이 있죠. 라면입니다. 그런데 이 라면의 인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값싸고 간편한 한 끼 식사의 대명사죠. 인스턴트 라면. 장점도 있지만 높은 열량과 나트륨 함량으로 꺼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이 세계 라면협회 집계를 인용해서 흥미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세계 50여 개국의 라면 소비량이 1212억 그릇에 달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건데요. 무엇보다 국수나 면 요리 문화에 익숙치 않은 나라들도 라면 소비량이 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쌀과 카레가 주식인 인도는 국가별 라면 소비 순위에서 무려 4위를 차지했고요. 타코의 나라 멕시코는 2021년 라면 소비량이 17%나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1%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라면 소비량이 부쩍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가디언지는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고물가 상황을 꼽았는데요. 특히 각국의 중산층들도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전에는 자주 소비하지 않았던 라면을 일상 식생활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루 앞둔 오늘도 남가주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역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의 낮 기온은 2, 3도가량 더 내려앉아서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도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주말까지는 다소 서늘한 가을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5도, 52도, 해안 지역은 75도, 5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5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말이 됐습니다. 절도 사건 어제 소식도 전해드렸고 다시 떼강도가 출몰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연휴 시즌 여행에 나선 주민들로 빈집이 늘어나고 쇼핑에 따른 소포 배송과 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를 노린 범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역대급 남가주 주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이다 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만큼 또 빈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또 이때를 노리는 절도범들도 있는 겁니다. 치안이 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각 범죄별 예방법을 담은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여행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미리 이웃에게 신문과 우편물 수거를 부탁하고 창문과 문이 모두 잘 잠겼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로 집안 내부를 가릴 것과 타이머를 설정해 특정 시간 동안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도록 해서 빈집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빈집털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편물과 소포 절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방우정국 USPS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권고됐습니다. 또 미행 강도, 차량 내 물품 강탈도 기승을 부리는 만큼 쇼핑을 위해 차를 주차하거나 하차할 때, 행선지를 향할 때 모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주의하라는 게 뭘 주의하라는 걸까요? 네. 셰리프국은 조명이 밝은 곳에 차량을 항상 주차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가족과 친구 2명 이상 쇼핑에 나서고 아동과 함께라면 자신의 이름, 연락처, 긴급 상황 시 911에 신고하는 방법 등을 미리미리 숙지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갑을 포함한 귀중품 차에 절대 두고 내리지 말고 쇼핑을 통해서 구매한 물품들은 보이지 않는 곳, 트렁크 이런 곳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게 너무 많아서 트렁크에 다 들어가지 없을 경우에도 차량 내에 두어야 한다면 주차 장소를 자주 옮기는 것도 차량 내 물품 강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낯선 사람이 접근해 올 경우 경계하고 차량 승하차 시 주위에 의심스러운 인물이 없는지 두리번 살펴야 한다라고 셰리프국은 당부했습니다. 또 여행과 쇼핑을 위한 카드 사용 빈도도 높아지는 만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비교적 낮은 직불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최근 사기범들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장치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만큼 단말기를 통해 결제한 이후 결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의심스러운 지출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말연시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이럴 때 각종 프로모션 할인 혜택 엄청나다 전화 오고 이메일 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를 접근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당부하기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안전수칙 숙지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기 위해서 모두 주의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판매된 HMC 농장의 복숭아와 자두, 천도복숭아가 회수 조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킹스버그에 본사를 둔 HMC 팜스는 올해 5월 1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 판매됐던 복숭아 자두, 천도복숭아의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에 의해서 리콜한다고 연방식품의약국 FDA를 통해서 공지한 것입니다. 월마트나 샘스클럽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통해서 해당 과일들은 전국적으로 유통된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0월 말 HMC 농장의 복숭아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리스테리아균을 검출했고 1명의 사망과 10명의 입원자를 포함해 11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된 과일은 HMC 팜스 또는 시그니처 팜스 브랜드로 2파운드 봉지로 판매됐거나 USA EU 코드와 번호가 있는 개별 과일로 판매됐습니다. CDC는 현재 냉동고를 포함해서 리콜된 과일이 집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곧 폐기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문의는 844-483-3867, 844-483-3867번으로 전화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 칼프레시와 연방 농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인 요식업소들도 EBT 신청 등과 관련한 세미나 가졌습니다.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수년 새 인플레이션으로 외식값이 뛰면서 외식 횟수를 줄이는 한인들이 늘어나자 한인 식당들도 고객 유치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고객층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칼프레시 EBT 카드를 식당에서 받는 것을 고려하는 한인 요식업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칼프레시 EBT 카드는 그로서리 마켓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도미노나 맥도날드 등 대형 식당 체인들이 EBT 카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EBT 카드 벤더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한인 요식업주들을 위해 LA 한인회가 칼프레시 업무를 담당하는 LA 카운티 사회보장국과 연방 농무부 관계자들을 21일 한인회관에 초청해 요식업소들이 EBT 벤더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인 요식업소가 EBT 벤더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LA 카운티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 연방 농무부 측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 과정입니다. 사회보장국 측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식업소에서 판매하는 메뉴, 홍보하는 메뉴 혹은 할인가가 적용되는 메뉴가 안정하는 방식으로 조리되어야 하고 식당 메뉴에 통곡물 재료가 사용되고 채소 반찬이 있어야 된다고 카운티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켄 티라베트 LA 카운티 사회보장국 측은 요식업소 측은 자격에 준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 플레이트 등 신분증까지 카운티 정보로 보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D, social securities, health permits, seller's permits, business information, and then we submit everything to USDA, and then it will go to Kyle and his team. 요식업소가 사회보장국에 서류를 보내면 보장국은 검시관을 식당으로 파견해 사실을 확인하고 승인을 하면 연방 농무부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케이스가 넘어갑니다. 이날 연사로 출연한 카일 아길레라 연방 농무부 담당자는 카운티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요식업소 대부분이 EBT 벤더 승인을 받는다고 설명하며 카운티 사회보장국과 연방 농무부의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총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ID, Social Security card, and business license to verify the business owner. We don't require anything else. Then we can make a decision. 처음에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에 있어서 별다른 지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임스 LA 한인회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한인 요식업주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이들의 EBT 벤더 신청 과정에 한인회가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RMP의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여기다 이제 그 DPS에서 먼저 이메일을 보내셔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PDF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신대요. 그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한인 요식업주들은 세미나 후에 이어진 Q&A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 들어 한인 자살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17세 한인 청소년이 권총 자살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LA 카운티에서는 한인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청소년 자살은 올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명문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5살의 박모 양도 머리에 역시 총격을 가해 자살했고 다음 달인 4월 그의 아버지도 따라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연말을 맞아 가족과 주변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연말 들뜬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면서 특히 한인들은 평소에 정신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울증과 불안증, 자살 충동 등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전문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전문 상담을 받게 되면 90% 이상 자살 시도나 또 자살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된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한라인 한국어 6번과 코리아타운 정신건강센터, 디디어시 자살예방센터, 한인가정상담소, 이웃케어 클리닉, 또 한인타운 청소년회관과 전국 자살방지 정신건강 한라인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한국어 워크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의 사업체와 학교, 종교단체, 시니어 센터 등의 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하게 되고 신청과 문의는 한국어 서비스 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서 28년간 근무하면서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다가 퇴근길 모터사이클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한인 고 조한준 경관을 기리기 위해 추모 동판이 세워집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는 28일 오후 5시 30분 11,300 스탠포드 애비뉴에 위치한 가든그로브 커뮤니티 미팅센터 서쪽 입구에 조한준 경관을 기리기 위한 동판 제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경관은 4살 때 이민원 1.5세로 대학 졸업 후 1995년 가든그로브 경찰국에서만 28년 동안 재직한 베테랑이었습니다. 11월 28일 오후 5시 30분 화요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 11,300 스탠포드 애비뉴에서 동판식이 열립니다. LA가 미국에서 바퀴벌레가 들끓는 25대 도시 가운데서 1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가 2위, 그리고 미국에서 바퀴벌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는 휴스턴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플로리다주 템파, 4위가 아리조나주 피닉스, 그리고 5위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도시 가운데는 LA가 13위, 리버사이드가 17위, 샌호세 20위, 샌프란시스코 23위 등 4개 도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애완견이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고 그러나요? 최근 애완견에서 발견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에 대해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카운티 공중보건국 수의학국이 밝혔습니다. 이 질병의 증상으로는 애완견의 에너지 저하, 기침, 콧물, 재채기 등인데요. 이 보건국은 많은 애완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보고되고 있고 사례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다 라고 밝혀서 애견주들께서는 웹사이트를 자주 참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애완견들에게서 발견되는 흔한 바이러스, 흔한 박테리아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바이러스로 추측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애완견주들에게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애완견이 에너지 저하, 기침,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이면 수의사에게 즉각 연락하고 최소 한 달간 외출 금지, 개공원이나 어린이집, 기숙사, 그루밍샵 이런 곳에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햄버거 체인인 인앤아웃이 타주로의 확장과 함께 남가주에서의 확장도 힘쓰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매장을 확장한다는 계획 아래 레이크 엘시노에 2번째 매장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6번째 매장이 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창립 75주년을 맞은 인앤아웃 버거는 남가주를 기반으로 전국 6개 주 400여 개의 매장을 운행 중이고 테네시, 뉴멕시코주에서도 매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맛볼 수 있어서 유명했던 인앤아웃은 현재 전국 체인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치의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김치의 날, 전 세계 90개국 이상의 김치를 수출하는 이제 김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참 처음에 이름 잘 만들었다 그럽니다. 무슨 이름? K-팝. 그러니까 뭐든지 앞에 K만 붙으면 다 한국 문화가 된 겁니다. K-팝, K-뷰티, K-김치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K-컬처까지. 네. 이 김치 세계화하는 동시에 한국 음식 문화가 한인들의 문화일 뿐 아니라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하나로 이루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는 결의안이 오늘 김치 결의안 기념일로 정하는 결의안이 12월 6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방하원의 김치옛날 결의안 채택은 별도의 표결 없이 영킴 하원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한국의 걸그룹인 블랙핑크의 대형 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이날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격려 행사에서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와 지수, 지니 그리고 리사 모두에게 대형 제국 훈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의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대영제국 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 경제, 문화예술, 과학과 스포츠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들에게 수여됩니다. 앞서 영국 출신 비틀즈, 가수 아델이 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초의 커뮤니티 재단 코리안 아메리칸 파운데이션 KAF가 최근 발달장애 서비스 비영리 단체 한미특수교육센터에 향후 5년간 매년 10만 달러씩 매칭 펀드 그랜트 5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KAF 매칭 펀드 그랜트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전 소유주이며 파운더스 서클 멤버인 양중남 회장이 KAF의 쾌척한 기금으로 흔치 않은 개인의 거액 지정 후원 사례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한미특수교육센터는 한인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부모들을 위한 특수교육 정보 및 지역사회 서비스와 리소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한미은행이 지점 이전과 외부 영입 그리고 승진 인사를 통해서 조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미는 지점 2곳을 새 위치로 이전하고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으로 본부장과 지점장을 임명해서 영업력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IT 업계의 가장 큰 뉴스였죠.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해임했다가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던 샘 올트먼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로 복귀합니다. 이사회에서 아무런 언급 없이 경질시켰다가 주변에 반발이 너무 심하자 다시 복귀시킨 것입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난 지 닷새 만입니다. YTN입니다. 오픈 AI의 소셜미디어 X 계정입니다. 오픈 AI는 새 이사회 멤버인 브렛 테일러, 레리 서머스, 애덤 단젤로와 올트먼의 최고 경영자 복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올트먼을 내쫓았던 이사회 일부를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트먼도 X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올트먼은 오픈 AI 복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올트먼을 영입하기로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환영을 표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한층 안정적이고 소식을 잘 전달하며 효과적인 관리로 가는 첫 필수적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MS는 오픈 AI에 우리 돈으로 17조 원 가량을 투자해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는 닷새 만에 정리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픈 AI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올트먼의 해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770명 가운데 90% 이상이 연판장에 서명하며 이사회가 퇴진하지 않으면 올트먼과 함께 회사를 떠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도 동참하고 MS가 올트먼 영입을 발표하는 등 상황이 매일 요동치더니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올트먼의 해임 배경으로 AI의 안전성과 개발 속도가 거론된 만큼 복귀 이후 이 문제가 오픈 AI뿐만 아니라 업계 차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수천 대 규모의 인공지능 AI 무인 자율 무기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서 이 무기체계의 초기 단계를 구성할 드론을 12월 중순경에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힉스 부장관은 지난 8월 레플리케이터라는 이름의 저비용 AI 무인 자율 무기체계 도입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구상은 중국의 양적인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서 24개월 내에 드론과 무인 함정, 로봇까지 수천 개의 자율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이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가 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투자 등급 채권 시장은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JP모건 전략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1.8% 수준인 미국 우량 채권의 총 수익률이 내년 말 12.4%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내년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7%에 그치고 7월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찍었다면서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찰위성의 성능과 관련된 북한의 발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발사체 기술이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KBS가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뒤 3시간여 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괌에 위치한 미군 기지 촬영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남조선 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 지역에 대한 정찰 능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을. 올해 5월과 8월 등 2차례 실패 이후 3번째 시도 만에 정찰위성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1998년 이후 8번째인데 이 중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다만 앞서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정찰위성 광명성 3호와 광명성 4호는 이미 궤도를 이탈해 소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만리경 1호가 가동 가능한 유일한 정찰위성인 셈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발사체가 비군사 목적의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본 기술은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우리 군 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그리고 각각의 로켓을 분리하는 기술, 그리고 우주상공에서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 다 인공위성과 ICBM의 공통된 기술이고요. 올해 들어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비행체 발사 관련 도발은 모두 18차례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개전 46일 만에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바꿔 석방하고 4일 동안 일시 휴전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4일 동안 휴전을 해서 하마스는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 약 50명을, 이스라엘 역시 여성과 어린이 등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각각 석방하고 가자 지구에 인도주의적 구호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추가로 하마스가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240명가량의 인질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일시 휴전을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된 합의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 일시 휴전에 합의하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를 이끈 카타르와 이집트에 감사를 표하면서 몇 주 동안 포로 생활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을 견딘 용감한 이들 중 일부가 가족과 재회해 매우 기쁘다라고 반겼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31대 9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제 르브론 제임스가 17득점, 어시스트 9개, 7개 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어제 17득점을 기록하면서 NBA 사상 최초로 39,000득점, 통산 39,000득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올 1월 NBA 정규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갖고 있던 카림 압둘 자바의 38,388점을 넘었고 이제는 정규리그 39,000득점 벽도 돌파했습니다. 이번 시즌 안에 4만 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5연승과 6경기 무실점으로 기분 좋게 올해 A매치를 마무리했죠. 한껏 자신감을 충전한 한국 대표팀은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YTN입니다. 주장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으로 원정에서 중국을 3대0으로 완파한 대표팀. A매치 5연승부와 6경기 무실점 행진까지 이어가며 선수들 스스로와 팀 경기력에 대한 믿음은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튀니지를 제외하면 우리보다 약한 상대들이었지만 5경기에서 19득점의 무실점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과 조규성이 이끄는 공격 라인은 개인 능력뿐 아니라 유기적인 호흡에서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올해 A매치 일정을 모두 마친 대표팀은 1월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섭니다. 60년 2회 대회 이후 64년 만의 우승은 한국 축구뿐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자신의 자리가 걸린 당면 과제입니다. The goal for the Asian Cup is clear. We want to go there and win the Asian Cup. Win it and not say, oh, maybe Final Four or maybe, not maybe. A tournament is mainly a mind game. 대표팀의 12월 소집 훈련은 국내파 위주로 진행할 예정인데 아시안컵에서의 엔트리 변화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 이란, 호주에 대한 현미경 분석은 협회와 코칭 스태프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대표팀의 중심은 유럽파들은 빡빡한 리그 일정 속에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각별히 부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집이 아시안컵인데 아시안컵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항상 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소속팀으로 돌아간 대표팀 완전체는 내년 1월 10일 아시안컵 개막에 맞춰 새해 초에 다시 뭉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유로 2024 본선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YTN입니다. 이기면 자력으로 2위가 되는 네덜란드는 시작부터 지브롤터를 몰아붙였습니다. 스탱스가 10분 만에 선제골을 넣습니다. And Behrman rolls it into Stengs. And it's taken 10 minutes. And the Dutch number 11 gives them the lead. 전반에만 가볍게 3골을 몰아넣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후반에도 3골을 더 추가하며 6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덜란드는 6승 2패, 승점 18점으로 3위 그리스를 승점 5점 차로 제치고 유로 2024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같은 조의 그리스는 전승을 달리던 프랑스에게 무승부를 안겨주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전반 42분 프랑스의 콜롬보아니가 각도가 별로 없는 위치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리스는 후반 11분 환상적인 왼발 발리슛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이겨야 신락 같은 조 2위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는 5분 뒤 기어이 역전골까지 만들어냈지만 조 1위를 이미 확정한 프랑스는 포파나의 중거리 슛으로 2대2를 만들며 경기를 마칩니다. 조 3위 그리스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 진출을 다시 노립니다. 개최국 독일을 포함해 유로 2024 본선에 출전한 21개 나라가 정해진 가운데 나머지 3 자리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확정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연휴 시작하셔서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치안당국의 음주운전, 불법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